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시황 차트 4가지 보고요. 추가적으로 검은손님이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 시총 차트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요.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현재 위치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일단 이 채널의 4분의 2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각도가 2017년도와 같은 흐름으로 제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2017년도에 어느 지점에 비트코인은 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4분의 2 지점, 4분의 2 지점인 2017년도 5월 26일, 27일 이때 위치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2017년도 5월 달에 이렇게 한 차례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 3일 동안 하락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21 이평선을, 이 하락 때 21 이평선 한 차례 이탈하고 봉 마감은 21 이평선 위에서 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지난 고점을 넘어가주죠. 넘어가지고 다시 살짝 넘어가준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횡보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약간의 박스 형태를 보이다가 흘러내려요.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비트코인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비트코인 지금 위치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로 이제 비트코인 돌아가서 보면 지금 5일간, 이번에는 이제 5일간 하락했고 21 이평선에서 이틀간 아래 꼬리를 달고 봉 마감은 21 이평선 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어제 새벽에 조금 더 하락을 해서 21 이평선을 터치했는데 21 이평선 터치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럼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라고 보면 제가 이제 변형된 역회된 숄더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오늘 장중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뭐 오후가 될 수도 있고, 뭐 오늘 저녁이 되든 아니면 내일이든 해서 오른쪽 팔을 만들어 가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2017년도 5월달 그림을 보면 이 올라오고 있는 21 이평선을 그 이후에 이때 한번 이탈해 준 이후에는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당분간은 21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상승 각도를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직전 고점 13,900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21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해 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해서 상승 흐름이 한 차례 비트코인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타이밍에 알트코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2017년도 5월, 지금 위치가 2017년도 5월과 같은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들은 도미넌스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를 봤을 때 2017년도 3월, 지금 3월과 같은 채널 상단부 이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를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의 위치는 2017년도 3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검은손님이 그러면 의견 써주신 부분을 먼저 보고 알트코인 차트, 시총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검은손님이 이제 의견 써주셨는데,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토탈2라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트 시총이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려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채널 4분의 2 지점이고 5월 중순 지점인데, 알트의 앞으로 행보가 뭔가 이질감이 있어서 계속 차트를 보다 보니 도미넌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도미넌스 기준으로 알트의 현재 위치는 이장님 보시는 대로 2017년 3월과 비슷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승일과 상승폭을 대입하면 4분의 2 지점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알트도 충분히 바닥이니까 시간이 말해주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좋은 내용을 이제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감사드리고, 트레이딩뷰 올려주신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은손님이 트레이딩뷰에 이 알트 토탈2라는 알트 시총 차트를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채널을 그려보고요,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2017년도 3월 도미넌스 상단부에 닿았던 그 지점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알트 시총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라고 하면요, 당연히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으니까 알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32일 동안 알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그린 겁니다.
보면 알트코인들이 이때 3월 초부터 32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고 채널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이 지나는 이 라인까지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상승해서 채널 4분의 2 지점까지 알트코인이 올라옵니다. 4분의 2 지점도 넘어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위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비트코인 위치까지만 알트코인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채널 4분의 1 지점 넘는 자리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알트코인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합해 놓은 시총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채널 4분의 1 닿기 직전의 위치인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게 시총 차트가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시총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채널 바닥에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트를 그려서 도미넌스 차트와 이제 겹쳐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만큼 도미넌스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시총 차트 이제 2로 제가 그린 걸 가서 볼게요. 토탈 이 차트를 제가 이제 오늘 그렸는데 보시면 지금 검은손님이 주신 의견이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도미넌스 위치로 봤을 때는 이 알트 시총 차트가 2017년도 3월과 같은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3월 위치가 채널 완전 바닥은 아닌 겁니다. 뭐냐면 채널에서 한 차례 좀 올라와서 살짝 공간이 있어요. 살짝 공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공간이 없이 채널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위치고 이때는 2017년도 3월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것 때문에 약간 차트 왜곡이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시면 지금은 약간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2017년 3월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알트코인들 총 위치가 2017년도 3월과 같은 위치고 어떻게 보면 3월보다도 더 싼 위치일 수도 있다. 이때 오히려 이제 2016년도 12월 12일처럼 이렇게 완전 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싼 영역에 있고요. 보시면 물론 그 시총도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12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때 시총 차트도 이렇게 바닥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알트코인 시총 차트가 보시면 오히려 이때 위치보다 지금 위치가 더 낮을 수도 있는 거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때 위치는 채널 바닥에서 약간 공간이 있는데 물론 가격으로,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8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보다 3분의 1 가격 정도, 1 정도 더 쌌던 영역입니다.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알트 시총 자체가. 근데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더 낮은 위치에 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알트코인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얼마만큼 싼 위치에 있는지 그걸 상대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2017년도 3월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돼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준다. 상승을 해줘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 중반까지 만약에 올라와 줬다.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 준 이 기간을 보면요.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이때 80봉 정도, 70봉에서 80봉. 그러니까 한 두 달 넘는 알트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 채널 중심선까지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고요. 이때는 도미넌스 차트 상단부에서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 상단부에서 도미넌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그런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은 이와 같이 채널 중심을 넘는 큰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알트코인들 상승이 2226%입니다. 그래서 거의 22배. 알트코인들이 평균적으로 22배 올라간 거니까 뭐 시총 많이 올라간 애들은 아마 100배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이때 물론 이제 뭐 5배, 10배 올라간 알트코인 들도 있을 거고 많이 올라간 알트코인들은 평균이 20배가 됐으니까 아마 많이 올라간 것들은 뭐 100배도 올라가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금 위치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트코인들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쌀 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에 관심을 둬야 될 때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기사 또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이제 여기서 도미넌스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알트코인들 영원으로 가는 알트코인들이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알트코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닷컴버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트코인들, 사라지는 알트코인들이 뭐 95%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95% 이상 알트코인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라진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존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없어지고 도태된 그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가져갈 거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알트 시총에서는 이 그림은 이대로 이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검은수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또 알트 시총을 따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검은소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닉네임은 검은소인데, 지난번에 그 내용 정리해 주신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내용 정리해 주신 것도 그렇고, 지금 또 이렇게 차트 공부해서 이제 올려주신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숏 차트를 볼게요. 숏 차트는 아직까지는 뭐 그때 지난번에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에 큰 변동 사항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숏 차트가 움직이려면 적어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 어깨 부분, 왼쪽 어깨를 돌파해서 지금 보시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수렴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돌파돼서 한쪽으로 방향이 움직여줘야지 이 숏 차트도 저는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초록색 추세 라인 맞고 다시 반등을 했다. 반등을 한 상황이고, 이 추세 라인 꺾여서 내려온 이후에,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이 63.2 이 라인까지 깨고 내려와야지. 지금 보시면 이제 20일 이평선, 빨간색 20일 이평선과 이제 거의 만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와야지 도미넌스는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Q&A로 들어가서 일단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마진 선물기간 유입으로 변동성 확대, 비트 점유 확장, 알트가 좀 더 빠질 듯 합니다. 시장의 반응 이외의 긍정적인 멘탈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양면의 칼이죠. 하루가 1년 같은 심리. 버티시길 바라며 최악의 수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막걸리 17년사님은 이런 뭐 마진 선물 기간 유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알트코인이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빠질 자리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검은수님 의견도 그렇고, 도미넌스도 거의 저는 이제 맥시멈 꽉 찼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알트 시총 차트도 거의 바닥에서 이제 박박 기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내려올 수 있죠. 아까 막걸리 17년사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탈해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도 살짝 이탈할 수 있어요. 이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바닥에서 3,000불, 3,500불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싼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알트 또한 싼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영역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채널 완전 바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내가 밑에서 받겠다. 이거는 비트코인 3,500불에서 매도해서 내가 2,000불에 받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 매도해서 싼 영역에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예전으로 돌아가서 4월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3,500불에서 내가 비트코인 매도해가지고 난 뭐 2,000불에 받을 거야, 1,900불에 받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막걸리 17년사님 의견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진행될 수도 가능성도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보는 뷰랑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제 다양한 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기다림님이 이렇게 또 재미난 속보라고 해서 XRP 시조 탄생. 그래서 도미넌스 높다 하되 때가 되면 내려가리. 인내하고 인내하면 2만 XRP 2만 사토시 영접하리니 사람이 제한이 공부하고 도미넌스만 높다 하더라. 요즘 알트코인 상승하는 현상에 대하여 다들 보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심심풀이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약간 인문학적으로 그 좀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를 멋지게 지어주셨고, CJ님이 그 지금
작은 기다림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CJ님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무 개코인이 먼저 간들 어떠하리 언제가 올라가면 익절을 누리리라 이렇게 써주셨고요. 비선이님이 코인 청산별곡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비트랑 리플이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한 개미가 살이가 나와 이것이 곧 인내임이 코인 청산에 매진하라는 시조로서 청산 후에 매도 청산하라는 겁니다. 청산 후에 아주 기분이 yor라게 좋아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렇게 또 여러가지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법천사님도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이풀이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제가 국어를 제가 좀 잘 못해서인지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시조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저보다 이제 많으셔서 아시는 걸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여기 우식님도 도대체 해밀리 주민 연령이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고령화 조선 중기 시조에 고려가요에 심지어 고려 후기 시조까지 이렇게 다들 이제 예비고사나 학력고사 시대 사람 같다라고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력고사 아니에요. 저는 수능 시대입니다. 수능 시대.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K 루이스님이 중랑의 내천은 바람 따라 흐르는데 어찌하여 내 리플은 제갈 바를 모르는가. 하여가 쓰려 했는데 시제님이 선풀하셨다라고 해주셨고 충남 슈마님이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위증질과 태평성대 날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서러운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알트 상승전 전 리플을 보내시고 헐헐 날아가는 리플을 잡지 못하고 애달게 울고 있는 후구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 노래가 지금 충남 슈마원님이 써주신 이 노래가 널리 울려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조를 써주셔서 한번 좀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이렇게 공부만 하면 이제 머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스마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진 않고 첫 번째 것만 읽어볼게요. 스마일님이 1번부터 6번까지 적어 주셨는데 첫 번째 1번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방법. 절대로 맹신하지 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무리 차트를 잘 보더라도 예상뿐이다.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고, 제가 몇 번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제가 진짜 승률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아무리 제가 시장을 보는 뷰가 확신을 해서 이 정도면 진짜 확률적으로 90% 이상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유 자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시장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낮은 방향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항상 고려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보면 뭐 테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시장이 출렁출렁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형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뭐 30% 조정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맞는 말씀인 겁니다. 확실하다면 분할 매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친인척들 지인들 모두 다 부자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기꾼 소리 듣고 있는 상황이라 코인 한다는 소리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 이제 맞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까지 쭉 써주는데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일님 내용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사무엘님이 이제 책을 읽어주시면서 좋은 책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보겠습니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 제목이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따르면 1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미 노동자 3명 중에 1명이 프리랜서고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 임시직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일하는 대안적 근로 형태를 기익 경제라고 한다. 풀타임이 아닌 기익 근로자의 삶은 과연 경제적 자유일까 아니면 불안한 미래일까? 이 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기익 경제가 실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탐사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우리 그 요미요미님이었던 것 같은데 직장에서 어떤 상사라든가 오너가 좀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줘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진짜 정 안 되면 때려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본인이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라고 하면 직장을 그만둬라. 왜냐면 평생 직장 개념은 이미 이제 사라진 지 오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로봇, 드론,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 4차 산업이 본격화, 여기 이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인차라든가 아니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은, 수많은 일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이코노믹스 잡지 나온 10년 후에는 세계 절반인과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이게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그때그때 내가 필요에 따라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내가 평상시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소득을 얻어가야 되는,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내가 활동하는 뭐 게임을 하든 내가 뭐 웹 서핑을 하든 이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수입을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저는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에는 반드시 참여합니다. 개척정신이고, 아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평생 직업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으로 선택했듯이, 또한 이제 미국의 부채, 화폐 가치 하락 등등 경제적 지식을 근거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 않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거의 20년 전부터 국민연금은 나라에 바치는 기부금의 하나로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은퇴 후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운 시대가 다가온다. 그래서 앞으로 60살, 보통 이제 정년이 60살이고 뭐 다른 직장들 같은 경우, 공무원들 빼고 나머지 직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0살 정도 되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남은 이제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의료 혜택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50년을 은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3, 40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친 거고요. 20대 분들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고, 이제 켈처 스킵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방송을 보다 보니 올 1월 비트 3,000불에서 매도보다는 싼 영역이라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도 비트가 3,000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암울한 시간이었지만, 뒤돌아보면 그 뒤로 비트가 약간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 싼 영역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차트 설명드릴 때 알트코인, 아까 검은손님이 알트코인 차트, 시총 차트 이제 보여주셔서 오늘 같이 봤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차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 도미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알트 시총 차트가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여기서 매도해서 내가 밑에 받은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홀딩 물량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 포지션에서 많은 부분이 저는 알트코인으로 좀 와야 있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나는 그렇지 않게 보고 나는 그냥 비트코인 수익으로만 해도 난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보는 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켈처스님이 그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아무래도 알트들의 상승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XRP 달러 차트를 볼 때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XRP는 17년 12월과 18년 9월 상승전의 추세를 이탈하고 상승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으나 이렇다 할 호재도 없고, 추세를 지키자면 오늘이라도 당장일 것 같아요. 당장 슈팅을 해야 하는데 힘들 것 같다 보여서 차트를 유심히 보니 다시 보니 패턴이 그렇더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빠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알트 시총 차트도 말씀드렸어요. 그 시총 차트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조금 더 빠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15%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해서 밑에서 받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5,000원 있으면 하루에 5,000원이라도 리플 사자고 했잖아요. 우리 작년 연말부터요. 계속 그 얘기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아직도 5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5,000원이면 10개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5,000원 가지고 하루에 10개 이상의 리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아직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2017년 12월에는 추세에서 약 15% 이탈하고 일봉으로 6일 후에 슈팅이 나왔고요. 2018년도 9월에는 약 20% 빠지고 보름 정도의 상방 슈팅이 나왔다. 이번에도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로 봤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 비웨이브님은 일주일, 만약에 2017년도 12월처럼 간다라고 하면 일주일 뒤에 한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15%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일주일 뒤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그 18년도 9월이라고 하면 2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름 뒤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뭐 지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로 봤었고요. 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뭐 한 달 뒤, 3개월 뒤, 또 연말 뒤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누가 맞든 상관없다.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탈해서 내려오고 한 차례 더 15에서 20% 조정 주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내용 써줘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예, 일단 저는 제가 보는 뷰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 차트도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서 비트코인이 13,900불 다시 한번 도전함과 동시에 알트코인들, 뭐 리플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도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마지막 아직 주봉이 마감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지금 비웨이브님 했고, 이제 쿵따쿵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쿵따쿵님이 지금 잠깐만요. 예, 당일 유사하다고 생각했으나 비트코인 상승으로 리플 사토시가 내려가면서 저점을 깨고 현재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 5월 17일, 그리고 6월 9일, 그리고 금일 0.38.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9월달 0.146, 0.172, 0.197. 이때 그림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달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있었고, 파동이 2017년 8월 21일, 현재 이제 5월 14일로 보고요. 급등한 이후에 세 번의 이와 같은 파동 이후에 상승한 것을 보면 이번이 마지막 파동이 아닌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께서 이번 주 주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하나, 이번 주가 아닐 경우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쿵따쿵님하고 그럼 비웨이브님이 의견 써주신 거랑 비슷한 거죠. 비웨이브님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이렇게 보신 거고, 쿵따쿵님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쯤에 리플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고, 틀리고 이렇게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한 사토시를 보시게 되면 17년 초 상승 후 하락할 때 120선을 완전히 이탈, 세계 음봉, 17년 말 상승 후에 하락 후 120선 완전 이탈, 세계 음봉, 18년 후 후반기 상승 뒤에 하락한 후에 200에서 완전히 이탈한 세계 음봉이 이번 주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제 쿵따쿵님 의견도 다음 주나 다음 주쯤 해서 리플이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써주셨고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진행돼도 상관없다. 예전에 사실 2018년 작년 연말에 우리 생각해보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바닥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뭐 그러니까 싼 영역인 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싼 영역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 나가는 자리가 언제가 될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한테 20주 이평선이 상승으로 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0주 이평선만 상승으로 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20주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20주평선을 3월 25일에 돌파를 했고, 제가 1분기 안에 3월 말이 지나가기 전에 20주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게 되면 1-1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그때 3월 25일에 이렇게 주봉상 그 20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주였고 그 이후에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12월이라든가 1월달, 2월달 이때는 20주 이평선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비웨이브님 의견이나 쿵따쿵님 의견이나 또 다른 분들 알바트로스님 어제 써주셨던 알바트로스님 의견이나 아니면 뭐 막걸리 17년사님도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차피 상승장 속에 있다는 거죠. 상승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진짜 길어야 두세 달 정도 기다려주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예전처럼 2018년도 그때 연말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가시고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어제 이제 송기봉님 그 의견 써주신 거 보고 각자 우리가 글을 써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글을 꼭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과연 아니면 내가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라는 부분을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써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야겠네요. 금에서 현금으로, 현금에서 카드로, 카드에서 암호화폐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점점 더 빠른 결제, 즉 지금은 리얼타임 세틀먼트로 가기 위한 과도기일 거라고 봅니다. 분명 세력들한테는 지금 이 시장이 좋은 먹거리일 테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오르거나 떨어지나 내년, 내후년에는 분명 오늘이 충분한 매수 관점, 저점일 거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도 추매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모든 코인이 다 살아남지 못하겠죠. 예, 이 이야기도 맞는 거고요. 잘 선별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내십시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기님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버는 목적으로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생겼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철아님이 새벽 4시 42분 첫 운행부터 22시 20분 막차 운행 사이사이 틈날 때마다 H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운전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리한 분석으로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시는 진행자님과 공부하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주시는 해밀리 가족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김철아님이 이렇게 글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로 표현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댓글 써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해밀리 분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김철아님 이렇게 또 이렇게 운행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꼭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충분히 버셔서 원하는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라이언 킹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라이언 킹님. 2달 전에 이제 H채널을 만나셨고, 여기서 이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는데,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 이 시장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마음 편하고 즐겁게 투자해라. 이 뜻은,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세 번째, 가격이 낮을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때는 매도하는 가격보다 낮을 때 사라.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매도를 잘못한 것이다. 네 번째,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을 봐라. 20% 30% 조정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장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원칙을 갖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알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비트코인 60%와 리플 4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뭐냐면 내가 알트코인 투자하려고 하면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리플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리플 투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를 보다가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링크를 공유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철폐했습니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근본이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셀턴을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이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나돌았던 화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이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링크를 플레이 시키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TV 트럼프 대선 카드로 화폐 개혁 저울질, 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단행하나.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용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면 아까 써주셨는데 지금 화폐개혁, 미국에서 화폐개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화폐개혁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Q&A 형식으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뭐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MMT론을 내놓으면서 화폐개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화폐개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폐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 그 이주열 총재가 화폐개혁 이거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냥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난 답변을 하는 것 뿐이지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놓고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는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 그 관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도 꺼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럼 당연히 언제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밀리 분들은 준비를 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주변 분들 중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암호화폐, 난 죽어도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달러라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달러라든가 엔화라도 사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러라든가 엔화라도 사놔야지, 만약에 미국이 화폐 개혁하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화폐 개혁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화폐는 미국, 물론 달러도 화폐 개혁한 것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아마 달러에 대비해서 더 큰 하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 영상은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립토매니아님 이렇게 써주신 부분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요, 잠깐만요. 우식님이 내 Y는 뭐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전지대에 이제 머무르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면 편하니까.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대중화됐을 때, 그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는 거고요. 내가 지금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이제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도 먼저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제고본트님이 알트 싸도 너무 싸다, 언능 주어야겠다, 영차 해주셨는데 맞는 얘기 해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왕벌님 써주신 내용과 이제 리플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매번 공부하라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실 때마다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산수를 포기한지라 차트 그리는 거 엄두도 못 내고요. 아마 이제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다가 차트 설명할 땐 딴짓 하다가 처음에 이제 어째 보려고 했는데 이젠 국민학교 2학년 때 산수 포기하는 마음으로 차트 공부를 내려놓고 다른 말씀에 대신 200% 집중하면서 해밀리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장님 영상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줬고, 이렇게 여왕벌님이 써주셨는데, 뭐 이렇게 내가 진짜 난 차트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어찌됐든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님이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잠시만요. 일단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8월 중순 1주년 기념일 때 수학시험을 볼 예정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굉장히 뭐 예상 문제가 있다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5가지 질문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점,
매매 기준점을 미리 이제 세워 놓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알트를 언제쯤 매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게 야 H채널이 매도할 때 매도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내가 차트를 보고 어디쯤 왔을 때 매도해야 되겠다라든가, 차트를 볼 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원화 가격으로라도요, 뭐 리플 나는 뭐 전고점이 4,000원에서 한번 뭐 30% 매도, 아니면 뭐 만원에서 몇 퍼센트 매도, 나는 뭐 10만원에서 몇 퍼센트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매매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알트 이익 실현 후에 그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고 비트를 매수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매도한 다음에 일정 부분 비트코인 매수를 하고 나머지 비트코인 매수, 그리고 현금은 언제 다시 알트코인을 매수할 것인지 그 부분이요. 그리고 매수한 비트를 언제쯤 또 이익 실현을 할 것인지, 이거는 그 이번에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했다, 알트코인 매도한 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건 이번에 매수한 비트코인은 다음 우리 최종 목표치 4분의 3 지점을 넘는, 채널의 4분의 3 지점을 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비트코인인 겁니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매수하게 되면 힌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익 실현한 금액으로 알트를 언제 매수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알트코인들 펌핑, 후나메가 돌아서 알트코인들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매도한 알트코인을 언제 다시 알트코인들 포트폴리오를 채울 것인지 그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트 이익 실현 후에 까치밥은 몇 퍼센트를 남겨놓을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매수하는 타이밍, 그 부분은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알트코인들 매도를 한 다음에 알트코인들 이때 매도를 하고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트 시총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요. 알트 시총 차트로 보셔도 되고, 금액으로 만약에 내가 4,000원에 매도를 했다, 만약에 리플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 그냥 원화로 그 부분도 기준을 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총 차트로 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기간으로 비트코인 올라왔다가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건데 그때 알트코인을 매수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비트코인으로 기준을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 이익 실현 후에 까치밥은 몇 퍼센트 남겨놓을 것인가. 마지막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서 비트코인 매도하고 알트코인 매도한 이후에, 그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트코인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서 이때를 매도했을 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 까치밥을 몇 퍼센트 남겨놓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몇 분이 더 남긴 했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셨고, 일단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리플님이 질문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